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격증 길잡이, 나는 콜렉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강추 자격증과 비추 자격증을 정리해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렇게 이름이 꽤 깁니다. 제가 현재 기계, 전기, 소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중급기술자로서 현업에서 있었던 만큼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저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확실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진짜 알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해 어떤 자격증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그리고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시험제도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까지 10분 안에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1.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왜 지금인가? 먼저 이 자격증들이 왜 떡상하고 있는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선임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재작년 2024년 7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고 작년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의무 선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올해 2026년 7월과 내년 7월입니다. 이때부터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까지 선임 의무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흔히 근무하는 중대형 빌딩들이 대거 포함되는 시점이죠. 아파트와 학교는 제외.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초급 이상의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초급 기술자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자격증을 준비해서 올해 7월 혹은 내년 7월 유지관리자의 수요가 급증하였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2. 추천 자격증 2가지. 그럼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받기 위한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 분야에는 무선설비, 방송통신 같은 전문 자격증도 있지만 우리는 가성비와 범용성을 따져야겠죠. 비전공자도 접근하기 쉽고 선임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강추 자격증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정보처리기사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입니다. 이 두 자격증이 왜 꿀인지, 그리고 합격률과 변경사항을 비교하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취득 시 둘 다 초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처리기사는 전공법이지만 높아진 난이도. 첫 번째 추천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며 기사 등급이라는 점입니다. 취득 즉시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가 되고 실무 경력 2년만 쌓으면 바로 저처럼 중급 기술자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자로서 롱런하려면 기사 자격증 하나는 있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난이도 상승이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기 합격률은 50에서 60%대로 무난하지만 실기 합격률을 보세요. 2020년 개편 이후 20% 초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코딩 실무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비전공자분들에게는 소위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기가 실습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되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강의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 응시자가 많아서 정보와 자료가 충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2026년 변경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정보처리기사는 2026년에도 출제 기준이 변경 고지되었지만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현행과 비슷합니다. 즉, 지금 공부하시는 교재와 기출문제로 그대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중급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공법으로 뚫어야 할 자격증입니다. 4.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마지막 꿀통. 지금 당장 따야 하는 이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합격률이 이전에는 50에서 60%대였지만
2026년 변경사항으로 난이도가 상승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추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 또한 올해 2026년 취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산업기사 등급이지만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을 줍니다. 중급으로 가려면 경력 5년이 필요해서 기사보다는 느리지만 진입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그동안 실기 합격률이 50에서 60%를 유지할 정도로 소위 국민 자격증, 효자 자격증으로 불렸죠.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만 다룰 줄 알면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경고 2026년 대격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큐넷에서 2026년 적용 출제 기준을 분석해보니 변경이 많았습니다. 특히 필기에서 필기 시험 과목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지만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같은 전문적인 IT 내용이 추가됩니다. 실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기존의 오피스 작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단말장치 운영관리와 SQL 작성이 신설됩니다. 하드웨어 운영관리에서 PC 조립, 드라이버 설치, 운영체제 백업 및 복구 능력을 봅니다. SQL 작성 등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직접 코딩해야 합니다. 즉, 올해부터는 더 이상 사무 자격증이 아니라 기준 정보처리 자격증 수준으로 난이도가 약간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편하게 초급 기술자 수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정보통신 자격입니다. 결론 및 요약.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2026년 7월부터 중소형 건물까지 확대되므로 지금이 준비 적기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올해부터는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체계도 변경되니 무작정 덤비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초급 기술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정보처리 기사와 다르게 학원에 다니거나 인강은 필수입니다. 전에는 실기 자체가 높은 스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서 연습 자료들만 구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독학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SQL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추가되면서 어떻게 나올지 현재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정보처리 기사는 중급 기술자 이상을 바라보신다면 도전하세요. 올해에도 시험 변경은 없으니 꾸준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조금 쉽게 자격증 취득을 원하신다면 도전하세요. 난이도 상승은 지금 모든 자격증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격증은 결국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기회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대안으로 충분히 차별화 전략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통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필요하신 자료나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격증 길잡이 나는 콜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